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와 빌 젠커가 지은 빅 싱킹, 트럼프의 자서전 비슷한 책을 자기계발서로 포장한 자서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 책을 읽으라고 본인이 권한 JYP가 지금 사실 방송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던 핵심 이유는 트럼프가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위험한 인물인가, 참 큰일 났다, 걱정을 같이 하자라는 뜻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책을 읽고 트럼프에 깊이 감화되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나 보다라고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인 거죠.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제가 그리고 저희 민경준 기자님 소개 안 해주세요? 아니, YG가 한마디 하고 나면 할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트럼프가 왜 보통 사람들에게 먹히는 인물인가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네. 오케이. 이게 괜히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오케이. 네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 CBS 보도국장이신 민경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 기자님도 지금 트럼프의 팬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과 다릅니까? 심지어 덕도 보셨어. 심지어 덕도 봤어 이미. 뭐 덕본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출입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트럼프의 그 작은 호의에도 트럼프는 전혀 모르지만 트럼프 트위터에 남기시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그거 알면 미국 보안 입국이 허술했다고 그 담당자 파이어 될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는 게, 그게 만약에 어디 중부의 혹은 남부의 소도시였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LA 공항에서 거기 지금 칼렉시트 얘기 나올 정도로 반 트럼프 정서가 가장 심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트럼프 책 들고 있다가 만약에 히스패닉이나 딴 사람들이 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 진짜 끌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책을 한 장씩 쭉쭉 찢어야죠. 한 가지 질문. 구속으로 데리고 가서 네. 빨리 통과시켜준 그분의 인종은 어땠습니까?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다녀온 얘기를 사실은 미국 대사관에 아는 지인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이런 얘기 어디서 하면 안 된다. 미국 대사관에 오래 계신 그 공보관님. 예. 네네. 저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만약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의 출입국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보안 감사가 심하게 들어가기 그런데 때문에. 왜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국어로 방송되고 또 우리 JYP 또 광양구 기자님을 위해서 그러면 거죠. 진짜 그분은 캘리포니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왕따였나 보다. 거의 전형적인 샤이 트럼프였던 샤이 거죠. 트럼프. 캘리포니아에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이 동양인이 트럼프 사진이 큼직하게 박힌 책을 읽고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되자마자 1월 제가 5일이었으니까 이제 그 즈음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 트럼프는 이 책에는 전혀 10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만, 이 양반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걸까요? 아니, 저는 그것도 이 책에 어느 정도의 단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단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책의 원제가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아니, 그거는 한국말 제목의 부제지. 원제는 think big and kick ass 이런 황당무계한 kick ass 요관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쨌든 간에 in business and life 이렇게 돼 그걸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세요. 그럼 사업과 인생에서 크게 생각하고 꼴리는 대로 해라. 엉덩이는 막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과감하게 행동하라죠. 이런 제기를 크게 생각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제가 트럼프의 삶의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 보여주는 핵심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네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너를 돌릴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해서 돌려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자도 해봤고 그리고 셀러브리티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마도 저는 이 책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트럼프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레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이야말로 셀러브리티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위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재앙의 대통령이었지만 미국인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의 자기 단계를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무엇? 근데 그 무엇이 대통령인데,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뛰어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정치인 집안에서 정치인 나고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 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일 텐데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업을 통해서 부동산 재벌로서 돈을 벌었고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를 분명히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금수저와 흙수저로 보면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돈이 많은 트럼프를 금수저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보면 절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의 주류는 바로 뭐 로이어 변호사라든가 부시 가문처럼 연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클린턴과 뭐 빌 클린턴 부부가 지금 대통령을 노렸던 그런 상황들로 본다면 아니면 케네디 가문이라든가 그렇죠. 케네디 가문이라든가 네. 분명히 그러나 트럼프는 이단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결국은 미국인들에게 이게 바로 미국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이민자들을 탄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성공 신화의 하나의 롤 모델이 맞아요. 이 트럼프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성공과 그다음에 어떤 성공 신화를 열망하는 미국 사회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그런 열망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현상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생겼고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대통령 트럼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계속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JYP 입맛에 맞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린다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목표까지는 이뤘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데 트럼프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뭐 별 컨텐츠가 없는. 그 현재 러시아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아주 밀월 관계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서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국정 운영을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순진한 모험가다. 그래서 순진한 나이브하고 리스크 테이커 모험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하고 있는 바로 이 4년의 기간이 자기에게는 비즈니스의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 자체를 비즈니스로 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은 보잉사의 비행기를 그 에어포스 1 전용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잉사에게 비행기 값을 깎아달라. 만약에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꾸겠다. 이건 뭐냐면 역대 대통령 중에 비행기 값 깎아달라. 보잉사에서 황당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비행기 값을 깎아달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데 그러한 조치 하나에 대해서도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정치권,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이 가졌던 적당한 어떤 그 서로의 윈윈 그런 것을 깨고 진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을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그 국내 유치함으로써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짜 실질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재로서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긴 하지만 지지자 일정한 50대 50으로 네. 나오는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대목들은 뭐냐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건 에피소드의 있어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마치 누구나 다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공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뭐 이렇게 하루 아침에 뭐 아이디어 하나 낸다고 성공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적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뭐 무슨 인생에 뭐 진짜 목표 하나 큰 목표 정해놓고 일로 매진해서 뭐 다 뿌리치고 그걸 향해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할 때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면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차례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나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해 왔다. 이렇게 쓴 다음에 난 그래서 요 대목을 딱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 기부했는지 말할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죠. 바로 문장이 워렌 버핏 위대하다. 이 사람이 300억 달러를 기부했다. 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해졌죠. 저 도널드 트럼프는 얼마를 기부한 거야?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또 찾아봤잖아. 책에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5년 동안 1억 달러 정도를 기부한 걸로 대충 집계가 되더라고요. 겨우 5년에 1억 달러? 1억 달러, 1,000억이 넘는 큰 돈이긴 한데 이 양반 재산이 지금 100억 달러라는 설도 있고 네. 뭐 40억 달러라는 설도 있고 되게 이제 최소한 4조에서 많으면 그 이유는 이제 10조 부동산이 정도 왔다 왔다 갔다 가치가 하니까. 하기 하여튼 때문에. 10조 뭐 5조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1년에 200억 아니 20억 냈다는 거잖아요. 20억. 네, 네. 아니 1억 달러 아니 200억. 200억. 1년에 200억씩 냈다는 건데 얼마 안 낸 거 아닙니까? 워런 버핏이 30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자기는 5년 동안 1억 달러 내놓고 난 많은 돈을 기부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왠지 모르게 좀 기분 나쁘고 네. 네. 또 기분 나쁜 거 얘기해 보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막 이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남을 디스하면서 자기를 띄우는 거가 아주 버릇이더만요. 맞아요. 우리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전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는 애꿎은 폴 맥카트니 병신 내가 그렇게 쓰라 그랬는데 안 쓰고 결혼하더니 홀랑 다 날렸지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안드레 아가시 네. 아가시 그 테니스 선수 테니스 선수. 그 사람도 브룩실즈랑 결혼 잘못했다가 완전 인생 조질 뻔했는데 마누라 다시 그 다음에 또 그라프 만나가지고는 또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또 쓰고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도 결혼을 3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혼하고 뭐 또 딴 여자 만나고 이러면서 지금 모델 출신 이름도 잘 멜라니아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도 이민자 출신인데 또 이렇게 이민자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민자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셀러브리티가 쓴 자서전을 읽을 때 그 독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대중에게 내세우고 싶은 대목은 강조하거나 부각해서 쓰고 그리고 그 맥락 속에 분명히 있었던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중에게 내세우기 싫은 사실은 슬쩍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일부에서 이 민 기자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 관련된 이슈를 해결한 네. 그 대목에서도 사실 저는 은행 대출 업무를 보던 그 사람이 트럼프의 태도나 트럼프의 행동에 감화를 받아서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대출 유예를 해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자 얘기인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왜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대출 담당자를 만나려고 했겠어요. 예, 물론 향은 예,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유예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워 삶으려고. 근데 이제 마침 우연히 만나서 이제 그 담당자 약한 고리를 캐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을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상기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네네. 왜 저 사람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여자에게 대해서 그 얘기를 굳이 여기에 썼을까 하는 대목을 생각해 보면 네.
그 핵심적인 역시 우리 강양구 그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날카로우신데요. 저는 그냥 겉에만 봤는데 속에 오렌지 안에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아니 자서전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매사에 삐딱한 JYP는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중간 중간에 나도 의문의 일패인가요? 매사에 삐딱한 걸로? 아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해서 매사에 삐딱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JYP. 근데 보면서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특히 미국 대통령도 뭐 더합니다만은 이 정치인이잖아요.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뭔가 조정자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좀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망하게 하면서 네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의 대선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트럼프의 성정과 잘 맞아 떨어지는 이 대통령 선출 시스템인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두 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대통령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굉장히 권한이 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 교과서에서는 미국을 대통령 중심제라고 배우지만 정치학을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사실 의회 중심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원이나 하원의 권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화기를 붙들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그런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방금 JYP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짓밟고 디스하고 뭉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지났지만은 온갖 사법부라던가 아니면 그 의회와 이제 갈등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인트로에서 JYP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뭔가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에다가 이런 얘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공연하게 뭐 연설이나 책에 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써요. 나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고 그로 인해 내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랑한다. 네. 나에게 있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 쌍방이 모두 이익을 취하는 거래가 진정으로 좋은 거래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로 좋은 거래는 당신이 승리하는 거래다. 당신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이 패하는 거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이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취임식 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 또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는 사실이 아주 그 반성경적인 생각과 그 취임 선서의 그 성경책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말 나온 김에 저 기독교 방송에 오래 계셨던 크리스찬으로서 네. 미국의 그 기독교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갖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미국의 뭐 기독교 세력들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저는 미국의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가 바로 청교도 정신이고 거기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개입이 돼 있는데 정말 반성경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은 악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자체는 복수 악 정도가 날 괴롭히면 아작을 내라. 아작을 내라 이런 얘기. 저희 셋이 지금 통했는데 제가 지금 그 대목을 찾아서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손해를 입힌다면 똑같이 대갚아주라. 이것이 나의 조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이 대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가 될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못된 짓을 저지른다면 쫓아가서 똑같이 하라. 우선은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해지고 자기가 속이 후련해진다. 네, 그리고
또 당신에게 못된 짓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남북한 간의 네. 긴장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곧 치르게 되겠습니다만은 치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어쨌든 조만간에 만약 치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 지도자들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러시아는 그 강한 푸틴.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강력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그다음에 일본은 아베. 필리핀은 두테르테. 그다음에 터키는 에르도안. 지금 프랑스 이번에 뭐 르팽이든 뭐 하여간 우파 정권이 지금 거의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강한 컨셉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이곳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든 뭐 아니면 유승민이든 누가 되든 과연 이 정말 우리 개념에서 보면 악의 무리들 속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다음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북한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보면 걱정이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캐릭터 파워는 굉장히 낮은데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진짜 우리는 어차피 미국이 뭐 기침하면은 우리 뭐 어디 몸살 감기 걸리고 뭐 이런 나라잖아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준비를 좀 하거나 뭐 대책을 세울 뾰족한 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에 지금 난리 법석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뭐 전혀 최근에 대책을 지금 못 세우고 저희 있는 것 그 같아요. 탄핵 인용 뭐 이런 결정 나기 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을 제일 먼저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 아 근데 조금 그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그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인제대학교에 이제 북한 전문가 한반도 북한 전문가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트럼프 기자회견 전문을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4번 언급이 되었는데 이게 좋은 시그널인지 나쁜 시그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노스코리아랑 같이 언급된 그 이슬람 국가 IS라던가 아니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막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죠. 뭐 무슨 핵폭탄을 보유할 수도 있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천인 공로할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문제다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현철 교수가 아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인지 부정적인 시그널인지 좀 이렇게 두고 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제가 이 트럼프 책을 읽고 트럼프에 쏙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트럼프가 워낙에 장사꾼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북미 평화협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우라늄 광산이라든가 히토류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권 이런 것들을 미국이 갖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깜찍한 생각이에요. 아니 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쩌면은 벌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YG 생각인가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중국을 거의 한 35년 이상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는 4대 강국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이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에 미국 전문가한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만약에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갔을 경우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인프라 투자를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4대 강국의 교통 요지이자 맞아요.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정말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인프라 시설은 1950년대 60년대 수준이어서 하다못해 도로 인프라 통신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두 새로 건설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의 많은 자원 전문가들이 명확한 매장량은 추정하지 못하지만 북한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우라늄과 히토류 매장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네. 남북한의 어떤 그 대립 국면으로 가면서 과거에는 그 광산물을 우리나라도 일부 가져왔고 포스코가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무연탄을 호주에서 가져오거든요. 코크스나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가져오는 걸로 다 포스코가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남북관계 그 금강산 피살 사건이 나면서 모두 취소가 어그러져 됐습니다. 버렸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 채굴권이 지금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양에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 제 옆자리에 벤츠 제가 이제 기자단 단장으로 갔기 때문에 벤츠가 나왔는데 옆에 공업성 부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베이징 특파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민 선생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속에서 공항 가는 길에 지금 대화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중국 저 뭐 결국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 남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강대국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대외 경제 부분에 그 대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강화되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관료들 자체도 중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조심할 줄 알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트럼프가 북한과 분명히 저는 협상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거든요. 트럼프 입장.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그쵸. 부동산 개발하기에 너무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북한의 트럼프 월드들이 막 트럼프 잔뜩 그러니까 월드들이. 자기는 4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개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북한과 협상을 할 요지가 있고 실제로 실제로 근데 고리도 있어요. 이 책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그 안세영 교수라는 국제협상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로 협상의 판을 뒤흔들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왜 대만 차잉 그 잉원 그 대만 총통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건드리는 두 개 중국을 지금 용인하는 듯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무슨 얘기를 최근에 했냐면 우리가 하나의 중국 인정하겠다. 대신 북한을 진정시켜라. 이건 지금까지 트럼프가 가져왔던 그러면 대만은 뭐예요? 차이잉원은 중국에 우리가 참 미국의 힘을 믿고 좀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과 판을 레버리지를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죠. 북한 관련 카드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대만 총통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그와 같이 그러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능수능란하고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180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우리 그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정말 트럼프의 본질 이 빅싱킹을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JYP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일관성이 없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냥 갖다 쓰는 느낌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저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남한을 중요시한다라고 했다가 뭔가 또 국익이나 혹은 자기 사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진짜 과감하게 뭔가 아니 그 딸이 운영하는 업체 백화점 이방카 응? 네. 노드스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렇게 발끈하고 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저래도 되는 거야? 부동산 개발업자. 네. 근데 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JYP 지금 계속 지금 방송 내내 거의 보이콧에 준하는 지금 심각하고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지금 있으시는데 저는 사실 이 트럼프 이 자서전을 보면서 이 트럼프 자서전 얼굴에 트럼프 얼굴이 아니라 이명박 MB 얼굴이 바뀌면 사실은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건 정주영 회장의 책 아닙니까? 아, 정주영 의문의 1패.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빅싱킹에 트럼프 얼굴에 MB 얼굴을 박아놓으면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리는 이미 MB를 대통령으로 5년간 이렇게 겪어본 경험이 있기 굉장히 때문에 익숙해요. 박근혜 익숙해요. 대통령까지. 예, 그러니까 네. 그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 책 보면서 이제 기분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여기 3명 다 우리 언론인 아닙니까? 곳곳에서 또 이 언론에 대한 불신, 기자들은 다 나쁜 놈, 언론을 믿지 마라, 뭐 기사에 이렇게 나와도 뭐 아무 상관 없어,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머리는 진짜 머리인데 그걸 가발이라고 했다는. 강준만 교수가 트럼프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디어로 활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음. 미디어를 공격할수록 그 반대되는 또 미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디어 트럼프를 키워준 건 바로 미디어의 힘이고 또 반대되는 측의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 보셨죠? 그 CNN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한테 막 너 응? 너 CNN 출신이야? 아, 너 쓰레기 같은 언론에서는 너 말도 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BBC 기자한테도 네.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야, 하여튼 우리 속된 말로 난 놈인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근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미국의 언론 환경이 약간 부럽긴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막 취임해서 가장 대통령 권력이 셀 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같으면은 알아서 길 텐데. 알아서 길 텐데. 우리나라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네, 두 이제 손 4년 모으고. 다 탄핵도 당했는데 두 손 두손 모으고 공손히 모으고 있죠. 심지어 질문도 잘 못하고 그랬던 게 이제 저희 그 몇 개월 전에 청와대에서 연출됐던 모습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막 당선된 대통령에게서 막 단호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욕하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소리 기자가 지르고. 뭐 그러는 그래서 백악관 기자실 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책에 어쨌든 뭐 10년 전 책입니다만 트럼프, 인간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꽤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은데 한계가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책 뒤에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강연의 질의응답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출판사에서 신경을 썼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007년 이 책이 나온 시점이 2007년인데 2007년이면은 금융위기, 부동산 그 모기지 때문에 생긴 거기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당시에 트럼프가 투자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했던 이야기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최소한 시점을 명시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트럼프의 얘기들로 좀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들이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이제 그 2008년에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네네. 나왔던 책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거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사람들이 책을 더 사겠구나 이러고 이제 표지가래 해가지고 새로 낸 네.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진짜 트럼프, 정치인 트럼프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좀 읽을 만한 책은 아까 강준만 교수가 썼다는 책도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책이 사실은 또 이 빅싱킹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럼프에 관련된 국내의 문헌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트럼프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트럼프의 개인적인 면모는 어떻고, 사업가적인 면모는 어떻고, 뭐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어떻고, 또 트럼프의 뭐 정책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한 책으로는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네, 트럼프의 정책 자료집을 네, 번역한 책이죠. 트럼프가 쓴 내용이죠, 이것도. 네네. 네. 앞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은 정책 관련 책은 요 책, 최근에 나온 1월달에 나온 책, 이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빅싱킹을 읽으면서 그 이제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재밌는 책이랑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언급을 하자면은, 그 제프리 쿨루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타임지 수석 편집인인데, 이 제프리 쿨루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옆집의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책이 국내에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오프닝이 전부
트럼프의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코드로 이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라든가 문제들을 이제 분석한 책인데 이 트럼프야말로 전형적인 현대의 나르시스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목도 이제 그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나르시스트로서의 트럼프를 이해하는 좋은 또 참고 도서가 됩니다. 지금 YG는 자기가 책 많이 읽는다고 갑자기 은근히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안 받아줘요? 자,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대통령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를 좀 이해하는 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적나라하게 트럼프의 그냥 속생각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폼 재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좀 봐야 됩니다. 미국 입국한 불법 이민 미국의 입국 출국 출장 가셔야 하는 분들이 들고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아까 거기 있는 사람이 트럼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싫어하는 곳은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4년,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트럼프를 리얼 그대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하다. 자, JYP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 트럼프를 충분히 싫어하는 분들은 뭐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더 싫어하게 되고요. 예, 트럼프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면 글쎄요. 저는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자기 개발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는 비결, 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재밌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엄청나게 큰 성공한 큰 부자다. 그것만 생각을 두고 그냥 읽으면 약간의 쾌감도 쾌감이지만 진짜 약간 도움되는 내용도 있어요. 뭐 열심히 살아라. 네. 뭐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냐. 넌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니? 뭐 이런 이제 좀 자극될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라. 뭐 서울광장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뭐 책을 잘 안 읽을 거고요. 눈이 침침해서. 어쨌든 그냥 자기계발서만 가지고 생각하면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약간 폼재면서 쓴 자기계발서들에 비해서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맞아요. 네. 쓰여진 자기계발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그렇지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다이렉트로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민 기자님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읽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좀 읽지 말아야 될까요? 촛불 쪽은 안 읽을 것 같아요. 저쪽에 서울시청 성조기 부대는 뭐 농담이고요. 저는 이런 대목이 가장 또 마지막으로 남네요. 그 미국의 게리 플레이어라고 하는 1m 59cm밖에 안 되는 최단신의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 골프대회를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야, 너 정말 럭키하다, 행운이다. 그렇게 작은 걸로 그 9번 홀에서 5번 아이언으로 그렇게 공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게리 플레이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 노력할수록 행운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도 커지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행운이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팬이 되셨나 봐요, 진짜로. 트럼프의. 자기계발서니. 네. 자기계발서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어쩌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사심 없이 쓴 자기 개발서로 이 책을 쓸 때는 대선 출마할 생각을 안 했겠죠. 네, 전혀 안 했겠죠. 자기 개발서로 포장한 자서전이 빅싱킹을 오늘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이
뭐 총평하자면은 굳이 안 읽어도 될 책이군요. 자, 트럼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리 저 다음 대통령이나 좀 잘 뽑읍시다. 네. 그게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아니, 일일 저는 거예요. 진짜 그 대목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굴만 바꾸면 MB로 바꾸면 사실은 우리한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이미 있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다시 뽑히면 안 된다.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말하자면, 탄핵까지 그러니까 당하면 우리가 겪어봤던 대통령들을 뒤늦게 미국이 지금 이제 겪고 트럼프가 있지 탄핵까지 않을까. 당하면은 이제 네.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탄핵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뭐 오늘 여기 책걸상은 여기서 맞추죠.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